미국의 은행은 현재 상황에서 나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의 퍼포먼스, 은행주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은행주는 분명히 AI 관련한 주식들도 아니고 주도주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주도주에 못지않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은행은 굉장히 현재는 주식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테마파크 시간입니다. 이 주식 테마파크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은 은행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워낙 주식이 좀 무겁고 또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재미가 없게 이렇게 느껴지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하고 JP모건하고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별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별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은행을 내가 계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은행이 좋을 때는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대해서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계좌에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니까, 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은행 섹터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섹터니까, 그 부분을 오늘은 미국 은행이랑 또 우리나라 은행이랑 조금 더 비교까지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테마파크 본격적으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현대화된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을 설명하는 그 용어 자체가 대부분 다 재무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이라는 게요, 진짜 간단한 비즈니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떼이지만 않으면, 이 사람이 안 갚지만 않으면 돈을 버는 비즈니스. 그게 은행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설명하는 수많은 어려운 용어들도 사실은 다 그 말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은행이란 남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떼이지만 않으면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남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으면 그럼 좋은 거죠. 그러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대출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이 대출 성장률, 남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 제일 높을까요? 경기가 좋을 땐 좋을 겁니다. 왜? 돈이 많이 필요한 구간은 언제일까요?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결국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은행의 대출 성장률, 남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은행은 굉장히 경기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게 떼이지만 않으면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은행의 수익성은 언제 좋아질까요? 저리로 누구한테 돈을 받아다가 고리로 누구한테 빌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마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안 떼여야 될 거잖아요. 떼이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 부도율입니다. 그리고 이 부도율 때문에 부도가 언제든지 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는 떼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떼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아놔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 따지고 보면 괜히 어렵게 쓸데없이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재무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돈이 언제 제일 많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많이 꿔달라고 할까?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언제 제일 안 떼일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걸로 뭘 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을 때가 은행은 성장하는 산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이익의 기준으로 가지고 은행이라는 게 좀처럼 손실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이만큼 빌려줘서 이만큼 다 떼어야 손실이 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순이익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손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은행을 어떤 사람들은 경기 방어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익이 잘 안 움직이니까. 하지만 그건 손익상의 문제고요. 사실은 은행이라는 산업은 가장 밀접하게 경기를 잘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좋고, 그래서 은행이야말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은행을 투자할 때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은행이 있고 한국 은행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어떤 특징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미국은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커머셜 뱅크하고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 두 개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이때 두 개로 구분돼 있었는데 이게 통폐합됐거든요. 2008년에 미국 은행들이 엄청나게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고친 이 IB들이 이 커머셜 뱅크에 흡수 합병되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은행이 대부분의 대형 은행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업은행이 중심이다. 상업은행이 중심이고, IB의 역할은 증권사가 하고 있죠. IB의 역할은 대부분 증권사가 하고 있는데, 은행의 규모와 총자산의 규모와 증권사의 총자산의 규모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IB는 되게 작은 증권사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차이는 이렇지만 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 은행은 금융시장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성격이. 대신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장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네,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요, 미국 대비해서 총 자산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나요? 대기업의 비중이 높을까요? 네,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죠. 현금 유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은행을 잘 안 써요. 은행을 잘 안 씁니다. 은행이랑 거래를 특별하게 많이 하지도 않고, 뭐 회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래요. 반대로 미국은 부동산 시장이 있죠? 근데 이 부동산 시장, 특히 개인에게 해당되는 부동산 시장은 다른 금융기관이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모기지 금리 업체들인데, 뭐 프레디메, 페니메, 뭐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따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이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게가 주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미국 은행은 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은행이고, 우리나라는 가게. 여러분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전세대출, 집대출, 다 이 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고객이 가계고, 주요 시장은 부동산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은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은행은요, 이건 미국 은행이나 우리나라 은행이나 이건 공통점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쵸? 금융은 동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맥이 막히면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엄청난 규제 산업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항상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은 자본주의 구조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본주의 구조의 가장 핵심은 금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들은 규제를 하게 되고 이건 필수적인 거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은행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의 차이를 이야기했으니 그럼 현 상황에서의 차이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그 나라의 경기 상황들, 이 상황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그럼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들을 좀 비교해 보면 또 투자의 관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경제가 어떠나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어떤 시장이 성장하고 있나요? 채권시장,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어떤가요? 저성장. 부동산은 어떤가요? 앞서 미국과 우리나라 은행의 차이를 미국 은행은 금융시장에 많이 집중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많이 집중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부동산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침체죠. 그렇죠? 부동산이 멋지게 화랑을 보이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둘 다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역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그들의 정책 333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미국 은행이 2008년에 어마무시한 전 세계적인 사고를 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한동안은 미국 은행에는 저 같은 프랍 트레이더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본 운용을 못하게 했어요. 헤지펀드에 가입도 못하게 했었어요. 미국 은행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 때부터 하나씩 둘씩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볼커룰 같은 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규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M&A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됩니다. 근데 요 M&A 관련한 규정도 지금 트럼프는 다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은행만 한번 딱 놓고 볼까요? 전체 큰 틀에서 경제는 좋냐 나쁘냐? 좋다. 그리고 미국 은행이 집중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다. 거기에 사실상 성장하고 있더라도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은행한테 안 좋을 텐데 규제까지 완화시켜 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서 더 얘기할 수 있죠.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잖아요.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냥 금융기관 출신인 거예요. 미국의 은행은 현재 상황에서 나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의 퍼포먼스, 은행주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은행주는 분명히 AI 관련한 주식들도 아니고 주도주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주도주에 못지않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은행은 굉장히 현재는 주식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다. 이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져 있잖아요.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성장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규제까지 완화되고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별로 좋지 않고 경제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 2024년에 우리나라 은행주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네, 올랐습니다. 올랐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올랐던 이유는 결국은 이거겠죠.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성장보다 주주환원의 성장이 더 커지다 보니까 배당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들 있잖아요.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툭툭툭 질문을 던집니다. KB금융지주의 주인이 누구냐? 없습니다. 정부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인이 누굴까요? 정부입니다. 1998년 IMF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막 통폐합됐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공적 자본을 투입해서 이렇게 빅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을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여러분 보시면 뭐 KB, 하나, 저는 KB금융지주 출신이기도 하고 하나금융지주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금융 모두 다 그냥 대동소이하다. 왜?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달라봐야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경영의 철학,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운 포인트이긴 한데 단 그렇게 되니까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 말을 엄청 잘 듣습니다. 정부 말을 엄청 잘 듣게 되는 구조고 그게 우리나라 은행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에서 크게 작년 안에 문제가 나지 않았죠. 뭐 이렇게 무슨 부동산 PF가 큰 게 하나가 무너졌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화되지 않으면서 은행은 앞서 말씀드린 은행에 보는 중에 빌려줘서 떼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적도 성장을 했고 근데 그 실적이 성장하는 것보다 주주환원이 더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미국 은행주도 올랐고 우리나라 은행주도 올랐는데 이 두 개 모두 다 성격은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늘 그래요. 유튜버에서 주식 이야기하고 뭐 섹터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핑크빛 전망만 하죠. 근데 저는 그거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나빠질까? 이것도 한 번은 대충은 생각해 놓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미국 은행의 위험은 뭘까? 이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저는 이건 그냥 높은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쭉 올렸다가 작년 하반기에 일단은 1% 100bp의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 이상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경제 활동이 나빠지겠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나빠지면서 은행 전체적으로 나빠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거는 최근에 한번 하나의 예가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 때문에 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유가 뭐였나 이렇게 보면 그 전부터 높게 올렸던 연준이 올렸던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이 은행이 미국 국채를 막 샀거든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 채권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이 SB 은행 자체가 망해버렸거든요. 저는 높은 금리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빅뱅크들,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리는 뭐 시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뭐 이런 빅뱅크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 매크로 전체가 결국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계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은행주 주가의 타격은 은행이 안 망하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니까 은행주 이 빅뱅크들도 망가지진 않겠지만 주가는 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다. 미국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기본적으로 경제가 저성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은 한계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쯤에 롯데그룹 한계 기업으로 바뀌나 뭐 이런 위험들이 나타나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계 기업이 발생하거나 작년에는 다행히 부동산에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부동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우리나라 은행 입장에서는 보면 남들한테 빌려줘서 안 떼이면 떼는데 이게 엄청 떼이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고, 아무리 은행이 좋더라도 주주환원이 실적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떨어지면 주주환원에 대한 여력 자체가 내려가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계속해서 손익이 높아야 일정 정도 유지돼야 배당이 계속해서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텐데, 이게 실적 자체가 떨어지면 그 여력 자체가 주니까 주가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한테도 이런 정도의 위험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평면 비교를 딱 해보면 미국 은행이 좋나요? 우리 은행이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모든 환경에서 사실은 미국 은행이 낫기 때문에 미국 은행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이 대동소이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최근에 미국 은행의 가장 핵심은 규제 완화잖아요. 주가 상승에. 근데 이 규제 완화가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분야냐면 IB 비즈니스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M&A가 가장 대표적인 IB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은행 중에서 미국 은행들 보면 이제는 커머셜 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 성격이 다 합쳐져 있지만 그래도 커머셜 뱅크 성격이 조금 많은 은행이 있고 IB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은행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티, 여기는 커머셜의 영향이 클까요? IB의 영향이 클까요? 네, 그래도 커머셜 쪽의 영향이 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쪽으로 가면 IB 쪽의 그 비즈니스 영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대동소이하게 움직입니다만 그래도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자본 여력도 좋고 IB 성격이 더 짙은 은행들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미국 은행들 보게 되면 이 규제 완화가 특히나 이제 뭐 M&A 이슈에 대한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M&A 부티크 회사들도 미국에는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에버코어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거 꼭 이것까지 분리해서 사야 되나? 이거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오늘 은행 여러분들 많이 지겨워하시는데도 은행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은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무겁죠. 변동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섹터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주가 수익률도 테슬라 못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미국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은행 ETF는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 금융 ETF를 보면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더라고요. 이게 거의 퍼포먼스가 비슷한데 그래도 몇 개 티커만 말씀을 드려보면 XLF, KBE 이거 다 큰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IYF, 뭐 KB, WB 뭐 요런 은행 ETF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 좀 나스닥의 비중이 높고 요런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큰 은행이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금융지주 출신이라서 너무 잘 아는데 은행은 자산이 많은 놈이 장땡입니다. 왜? 규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풍부한 회사일수록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행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섹터 사면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거에 해당하는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대형주 자체로 크면 클수록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테마파크에서는 쉽게 잘 이렇게 애정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꼭 저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은행 섹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은행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미국 은행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걸 좀 상호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 투자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섹터긴 합니다만 앞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대로 은행 섹터는 이 산업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주식 투자, 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은행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진짜 꼭 은행주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은행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식 테마파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